2023년 현재 판매되고 있는 레고 중 닌자고 시리즈에서는 가장 많은 로봇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2년간 출시된 다양한 로봇들 중에서 이건 꼭 사야 되는 로봇은 무엇일까요? 사무라이 로봇? 아니면 로이드의 타이탄 로봇? 오늘은 최고의 레고 로봇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레고 닌자고 로봇들 중에서 가장 멋있게 나온 로봇을 14위부터 1위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온 닌자고 로봇들을 전부 만들어 보면서 이거는 14위까지 뽑아야 될 만큼 정말 추천하고 싶은 로봇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로 이 한편에 닌자고의 로봇 역사를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로봇이 가장 좋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14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위는 로이드의 하이드로 로봇입니다. 닌자고 최초의 수중 타입 로봇으로 픽셀이 제작하였어요. 제품은 로이드의 하이드로 로봇이라고 출시되었지만 실제 애니메이션에서는 니아와 마야 등 여러 명이 탑승했었죠. 등 뒤에 부스터를 사용해 해저를 자유롭게 탐사할 수 있으며 육지에서도 일반적인 로봇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니아의 경우는 특별히 하이드로 로봇을 타고도 물의 원소를 모아서 원거리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로이드처럼 주로 왼팔의 집게손을 사용해 적을 사로잡거나 휘두르는 근접 공격이 대부분입니다. 제품은 애니메이션 그대로 나왔다고 봐도 될 정도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크기나 비율까지 똑같이 맞춰서 나왔어요. 요게 그때 29,900원에 브릭스 228개, 미니 피규어는 2개로 가성비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사실 저는 요거랑 똑같은 가격에 작은 로봇들 2개 넣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라리 좀 더 큰 로봇을 하나로 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달려있는 이 집게손이 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진짜 집게처럼 미니피규어 하나 정도는 그냥 붙잡을 수 있고요. 이 캐노피도 시즌 14 제품 때 처음 나온 건데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정말 해저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런 어깨 부분의 갑옷이라든지 허리 부분의 갑옷, 무장으로 들어있는 이 칼까지 참 수중 로봇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닌자 고소로 디테일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13위는 니아의 사무라이 로봇입니다. 닌자고 최초의 로봇으로 이름 그대로 마치 사무라이 갑옷을 입은 듯한 외형을 지니고 있어요. 작중 초반에는 자주 등장해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점차 이 비중이 줄어들다가 니아가 사무라이 X에서 물의 닌자가 된 이후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다른 로봇으로 또 대체되게 됩니다. 닌자고의 근본 로봇으로 아주 또 클래식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뭔가 촌스러운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로봇 가슴에 이 불사조 심볼이 아주 멋지고 앞을 내려주고 머리를 위로 올려주면은 니아가 탑승하게 되는 방식도 꽤 괜찮았습니다. 다만 나온 지 또 오래된 로봇이다 보니까 가동성 부분은 요즘 나오는 로봇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뒤에도 보시면 로봇의 디테일도 역시 좀 많이 투박한 면이 있죠. 아니 근데 이 백팩에 이 대포 진짜 이거 옛날 무기인데 요게 또 달려있네. 요거는 요즘 나오는 그런 화려한 로봇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로봇인데요. 닌자고 로봇 역사의 첫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순위에 넣어봤습니다. 12위는 약탈자 맥입니다. 로닌의 로봇으로 유령의 날 편에서 제이의 부모님을 구하며 등장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또 재밌는 외형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입니다. 평상시에는 로닌의 가게 밑에 이 로봇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투할 때는 그물을 발사해 적을 사로잡거나 오른팔의 슈터로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 또한 로닌이 이 등 뒤에 있는 제트팩으로 옮겨 타서 도망치는 적을 빠르게 추격할 수도 있죠. 실제로 나온 제품도 원작에 있던 기믹이 전부 다 가능하고 가지고 놀기에도 아주 좋은 로봇이에요. 일단 로닌이 타고 있는 이 조종석의 캐노피가 프린팅인 점이 괜찮았고 요걸 또 이제 내려보면은 안에 이렇게 로닌이 이 로봇 같은 경우는 한쪽 팔은 스프링 슈터고 한쪽은 그물 발사로 되어 있는데요. 스프링 슈터로 조준해가지고
쫙 완벽하게 기절시키고 그물 발사, 요렇게 이제 사로잡을 수 있는 콤보 공격이 가능한 거죠. 너무 좋아. 어깨 위에 달려있는 미사일 포트 안에는 또 금괴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진짜 로닌답다, 로닌다워. 로봇이 고장난다 그러면 다리 옆에 붙어있는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또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기믹은 이 뒤쪽에 제트팩이 분리가 되어서 로닌을 여기다 또 태워주면은 요 자체가 하나의 또 제트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 별의별 기믹이 다 있어. 11위는 픽셀의 사무라이 로봇입니다. 니아 이후 픽셀이 사무라이 X로 활동하게 되면서 개발한 새로운 사무라이 로봇이에요. 빨간색이던 니아와는 달리 파란 컬러를 사용했으며 외형도 굉장히 많이 변했죠. 전보다 날렵해지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등장할 때마다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닌자고 친구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닌자고의 이만한 사이즈의 로봇 중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로봇으로 진짜 디자인 잘 뽑히지 않았나. 사실 이것도 지금 나온 지가 벌써 한 5년이 된 제품인데 요즘 나오는 맥 로봇들과는 완전 상대가 안 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요 정도 사이즈의 로봇들도 참 모으기 좋은 것 같아요. 로봇의 이 몸체 디자인과 픽셀의 투구 부분이 아주 조화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내려보면은 안에 픽셀이 서서 탑승하는 방식입니다. 양팔도 좀 다르게 생겼는데 오른쪽 팔은 이런 수리검이 달려있고 손 대신 미사일포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은 이 날개 부분도 분리할 수가 있어가지고 빼가지고 손에다가 쥐어주면은 아주 또 이제 멋진 무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너무 멋있어. 10위는 골든 로봇 맥입니다. 과거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가 오버로드와 싸울 때 사용했던 로봇으로 시즌2에서 닌자들이 이제 빛의 신전에서 다시 발견해서 사용하게 되었죠. 닌자들 중 오로지 로이드만 이 로봇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작중 설정에 비해서 원작에서는 아주 미미한 활용만 하고 바로 고장나 버려요. 원래는 빛의 신전과 함께 출시되어서 골든 로봇이 좀 작고 아쉽게 나왔지만 레거시로 나오면서 훨씬 더 커지고 관절 가동성도 좋아지고 그냥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닌자고 특유의 이 삭감 모양 브릭이 여기도 사용되었는데 이게 전부 프린팅이고요. 위로 제껴주면은 안에는 이제 골든 닌자 로이드가 가동성도 보시면은 어깨 관절이나 팔꿈치 관절도 다 있고 다리는 그냥 고관절만 움직이는 통짜 같지만 무릎 관절까지 나름 있다는 거. 가동성 좋아. 뒤에 보시면은 이 날개도 이제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골든 로봇을 잠깐 보시면 얘는 무슨 구슬동차에 나오는 로봇 마냥 조금 귀여운 면이 있었다면 레거시로 나온 이 버전이 이제는 진짜 뭔가 로봇 같은 모습을 딱 갖추게 되었죠. 9위는 가마 메카맨입니다. 닌자고 무비에서 가마돈이 타고 나왔던 대형 상어 로봇으로 영화에서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줬어요. 로봇 등 쪽에는 이제 상어가 들어갈 수 있는 수조가 있는데 이게 왼팔과 연결되어 있어서 상어를 쏠 수 있다. 이런 재밌는 설정도 있었죠. 영화로 나오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때보다 이런 메카 디자인에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품은 상당히 너프돼서 나왔다는 거. 물론 이거 자체도 크지만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죠. 아무래도 영화 모습 그대로 레고로 나왔다면 최소한 2-3천 피스 이상의 UCS급으로 나왔어야 됐는데 그러면 가격도 너무 비싸지고 그렇게 또 출시하기는 힘들었는지 실제 제품은 그 가마메카맨의 큰 특징만 살려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머리의 지느러미도 그렇고 진짜 이 상어 같은 느낌을 주는데 머리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내려주면은 안에는 가마돈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과 머리가 함께 오픈되는 방식 너무 좋고 왼쪽 팔에 이게 바로 상어 슈터인데 이 진짜 상어는 이만하니까 대신에 물고기들이 또로록 붙어 있고 등에는 여기에 이 상어 수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옆에 달려있는 요거는 절대지존 무게예요. 레이저 포인터. 밑에 열쇠고리도 달려있어.
8위는 아이언 둠입니다. 시계바늘 형제가 만든 거대한 뱀 형태의 로봇이에요. 이 로봇의 가슴에 타임블레이드 4개를 모두 장착해 주시면 여기가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는데 점점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무려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타임머신 기능이 있습니다. 와, 진짜 역대 로봇 중에서도 가장 사기적인 능력이 아닌가. 차원의 균열을 일으켜서 이곳을 이동하게 되면은 시간여행이 되는 것인데요. 이걸로 40년 전 과거로 돌아간 적도 있었죠. 로봇의 크기도 스핀지츠 수동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 전투 시에는 긴 양팔을 휘둘러서 공격을 하거나 입에서 뱀 알을 발사해 원거리 공격을 하지만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고 가동성도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품은 역시 원작보다는 많이 작게 나왔지만 그래도 큰 특징들은 전부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개성 있는 디자인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위쪽에 시계바늘 형제 2명이 탑승을 하고 있고 로봇 가슴 부분이 이거는 정말 이쁜데 시계바늘 주위에 타임 블레이드들도 다 끼워져 있고 이게 원작처럼 또로로로로 돌아가는 이런 기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쥐고 있는 이 검들도 빼가지고 등 뒤에다가 달아주면은 이렇게 날개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요거는 아이언둠의 새벽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발매가 되었는데 이 로봇이랑 이런 또 간단한 구조물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구성도 괜찮고 로봇도 멋있고 또 여기 들어있는 피규어 중에 시계바늘 형제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8위로 뽑아봤습니다. 7위는 니아의 사무라이 X 로봇 개조 버전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닌자고 어둠의 크리스탈 시즌에서 니아가 우연히 자신이 과거에 구해준 시민에게 받은 편지를 발견하고 사무라이 로봇을 떠올리게 됩니다. 니아는 픽셀과 과거 사무라이 X를 개조하기로 하고 1276시간을 들여서 로봇을 완성시키게 되죠. 그 이후에 감옥에서 외부 노동을 위해서 끌려나가는 닌자들을 구출해주면서 다시 한번 멋지게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의 모습은 완전 찾아볼 수도 없는 새로운 로봇으로 탄생하였어요. 특히 이 사무라이 로봇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수도원이 불에 타면서 붕괴할 때 니아가 로봇을 타고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와, 이때 진짜 멋있었죠. 이후에도 닌자들을 구출해주며 활약을 이어나가게 되지만 로봇은 이미 스핀지츠 수도원을 빠져나올 때 큰 손상을 입어서 굉장히 낡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오래 버티지는 못하고 니아가 닌자들과 함께 이 로봇을 타고 탈출하다가 추락해버리죠. 실제 제품도 애니메이션처럼 크기도 크고 몸통 부분까지는 아주 비슷한데 이 중요한 얼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뭔가 제품은 얼굴이 좀 작고 살짝 납작한 그런 느낌인데 원작과 비교해보면은 이거 상당히 좀 많이 개조가 필요하겠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가슴에 이 X자 모양 요거 아주 입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탑승석이 열리는 방식 또한 위쪽 얼굴과 가슴이 전부 개폐되는 방식으로 아주 좋고 안에 사무라이 X 니아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요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툭툭 쳐도 진짜 불익이 떨어질 만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요. 로봇의 이런 뒷부분도 보시면은 앞부분뿐만 아니라 마감 상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을 보고 또 이 로봇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6위는 카이의 파이어 로봇입니다. 닌자고 무비에 나왔던 카이의 로봇으로 무려 양손이 다 화염방사기로 되어 있는 어마무시한 로봇이에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마치 소방차가 로봇으로 변한 느낌도 드는데 레고로 나온 카이의 로봇 중 가장 큰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화 그대로 레고로도 정말 잘 나왔는데 사실 뭔가 닌자고스러운 느낌은 덜 나는 로봇인 것 같아요. 양손에는 역시 거대한 화염 방사기가 달려있는데 진짜 살벌하다. 뒤쪽을 돌려주시면은 이게 또로록 돌아가는 이런 기믹과 어깨에 여기도 눌러주시면은 디스크 발사 이런 화염 모양의 디스크 슈터가 달려있어요. 조종석도 보시면은 이게 위아래로 개폐가 되는 방식으로 안에는 카이가 타고 있습니다. 진짜 이 미니 피규어 대비 로봇 사이즈가 정말 크긴 하더라고요. 뒤에도 보시면은 이 커다란 가스통 백팩에서 로봇으로 연결되는 이런 호스를 달아준 디테일도 참 좋죠. 이 파이어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겉에서 보여지는 이런 볼륨감도 상당히 좋고 디자인도 이거 거의 호불호가 없을 만한 그런 이쁜 디자인이어서 진열해 놓기도 괜찮더라고요.
5위는 제2의 타이탄 로봇입니다. 바로 올해 출시된 닌자고 최신 로봇으로 지금까지 나온 로봇 중에서도 가장 세련되면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제2의 타이탄 로봇은 제가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이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 이 외관만큼은 정말 끝내주게 나오지 않았나. 로봇 중에서도 굉장히 슬림한 몸체를 지니고 있고요. 머리 뒤에 이런 전선 같은 거는 또 제2의 전기를 연상하게 하죠. 이것도 머리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살짝 내려주면은 제2가 반쯤 드러난 모습으로 탑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마치 검객을 연상케 하는 왼쪽 다리의 검 두 자루와 이 커다란 대검까지 무장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4위는 콜의 진동 로봇입니다. 닌자고 무비에 나왔던 콜의 로봇인데요. 콜이 마치 DJ처럼 턴테이블을 돌려서 로봇을 조종하는 아주 재밌는 방식이에요. 덩치도 크고 왠지 좀 둔할 것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동작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오, 반전 매력이야. 또한 로봇의 어깨는 거대한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서 강력한 음파 공격으로 멀리 있는 적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닌자고 로봇 중에서 가장 특이한 외형을 지니고 있고 다리 대신에 커다란 바퀴가 달려있는 점도 굉장히 눈에 띄죠. 일단 이 조종석을 중심으로 양쪽의 스피커랑 어깨도 열어보면은 여기도 또 스피커가 실제로 이 뒤를 눌러주시면은 스피커도 발사가 됩니다. 오, 요런 기믹까지. 이제 조종석도 한번 열어보면은 야, 콜이 완전 DJ야, DJ. 내부의 이 턴테이블도 실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로로. 로봇의 팔도 엄청 굵고 큼직큼직하고 아, 이 손가락 보세요. 진짜 이거 사람 손가락인 줄. 미니피규어 하나 정도는 가볍게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진동 로봇에 보통 로봇 다리가 있어야 될 부분에 굉장히 큰 바퀴가 또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쭉 굴러갈 수 있고, 오, 부드러워. 오, 이렇게 굴러갈 수 있고, 뒤쪽을 보시면은 이 로봇을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거치대가 딱 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로봇을 놨을 때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닌자고의 그 어떤 로봇도 이 진동 로봇만큼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고 이런 또 훌륭한 개성과 완성도도 높기 때문에 좀 높은 순위로 4위로 선정하였습니다. 3위는 로이드의 타이탄 로봇입니다. 시즌 11에서 픽셀이 만들고 있던 미완성 상태의 타이탄 로봇이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와, 건담 아니야? 닌자들이 픽셀을 도와서 이 로봇을 결국 완성시키게 되었죠. 하지만 아스피라의 공격으로 로봇이 잔과 함께 네버 영역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었고 그걸 준 로이드가 아니 찾은 로이드가 본격적으로 탑승하게 되면서 로이드의 타이탄 로봇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색깔부터 이미 로이드 로봇 같긴 했어. 명장면으로는 역시 얼음 황제의 드래곤이 보리얼과 싸우는 전투씬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워낙 멋진 로봇이어서 뭐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등장해줬으면 좋겠어요. 로이드의 타이탄 로봇은 아마 닌자고 아니 레고 로봇의 인식을 확 바꿔버린 대표적인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이 로이드의 타이탄 로봇을 처음 봤을 때 와, 요즘에 레고가 이제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라고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기본적인 외형 자체는 딱 닌자고스러운 사무라이 갑옷을 입은 듯한 로봇이고 로이드는 로봇의 머리를 올려주시면 이 안에 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몸통이나 다리의 프레임들이 정말 빈틈없이 잘 메꿔져 있어요. 무릎 관절은 되게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아쉽게 없고요. 뒤를 또 보시면은 야, 이거 윙건담이야 뭐야. 이런 멋진 형광 날개가 달려있는데요. 이걸 이제 빼가지고 날개를 반대로 돌려주시면은 양쪽 다, 그 다음에 위에 로이드까지 태워주고 그러면 하나의 또 제트기로 변신이 되는 거죠. 이런 합체 분리 기믹까지. 이때 닌자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로이드의 타이탄 로봇 때문에 반해가지고 입문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2위는 닌자 울트라 콤보 로봇입니다. 닌자고 최초의 4단 합체 로봇으로 이제는 파워레인저야? 실제 원작에서는 픽셀이 혼자서 조종을 합니다. 이 로봇을 타고 벤지스톤 군대와 싸우는데 참 닌자고는 이런 로봇 전투씬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정작 애니에는 너무 적게 나오지 않았나. 이 제품은 작년 코어 제품으로 발매가 되어서 애니에는 안 나올 줄 알았지만 애니까지 등장하면서 더욱 인기가 많아졌어요. 잔의 탱크, 카이의 로봇, 콜의 드릴머신, 제이의 제트기 이 4가지가 모두 합체해서
닌자 울트라 콤보 로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닌자보다는 약간 전대물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 닌자 울트라 콤보 로봇 나온다고 했을 때 와, 이제 닌자고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로봇까지 나온다고? 그래도 뭐 4단 합체 로봇이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제품이고 얼굴 부분만 보면은 좀 닌자고스러운 느낌이 좀 있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합체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 합체만으로도 멋진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열뿐만 아니라 재미적인 요소도 정말 좋은 로봇이에요. 1위는 자네 타이탄 로봇입니다. 고스트 닌자고에 나왔던 자네 로봇으로 유령들을 잡는 데 쓰던 로봇인데 원작에서는 이것보다 더 작은 로봇이었어요. 하지만 레거시로 출시가 되면서 훨씬 더 커지고 완벽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봇의 디자인, 가동성, 완성도 모든 면에서 흠잡을 곳 없는 아주 퍼펙트한 로봇이었죠. 만약에 닌자고 로봇 중 딱 하나만 추천해야 된다면 저는 이 자네 타이탄 로봇을 가장 먼저 말할 것 같은데요. 로봇의 얼굴을 올려주면은 안에 잔이 타고 있고요. 한쪽 팔에는 회전 수리검, 반대쪽에는 간단한 블레이드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기본적으로 잘 움직이지만 특히 이 무릎 관절이 고정력도 좋고 굉장히 잘 나와서 가동성으로도 유명한 로봇이죠. 저는 이 뒷모습도 진짜 앞모습만큼 굉장히 마감이 잘 되어 있고 디자인도 멋진 것 같아요. 이 타이탄 로봇 같은 경우는 나올 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물량도 정말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아마 닌자고 로봇 중에 가장 또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로봇이고, 이 제품 자체가 워낙 퍼펙트하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개조를 한다고 쳐도 딱히 진짜 개조할 곳이 안 보이는 그런 로봇이에요. 아직까지 제품으로 출시되지 않은 로봇도 많고 앞으로 또 닌자고에 어떤 로봇이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멋진 레고 로봇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